네, 이하경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의 썸머타임이 오늘 밤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동부 시간과 한국의 시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됐던 뉴욕 증시는 10시 30분부터 5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하경 위원님과 오늘의 월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하경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과열 냉각 신호일까요? 취업자도 늘고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고용은 늘었지만 실업률도 같이 느는 애매모호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애매모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일단은 예상으로 웃돈 신규 일자리가 일단은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19만 8천 건이 예상됐지만 무려 8만 건이 더 나왔고요. 실업률은 소폭 올라갔습니다. 3.7 예상됐지만 3.9까지 올라갔고요. 시간당 임금도 지난달보다 약간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4.3%, 지난달에 4.4%였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에 신규 일자리는 많이 증강으로 나왔지만 12월과 1월에, 즉 지난달과 지난달의 신규 일자리는 각각 29만 건과 22.9만 건으로 대폭 하향된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의 평가가 중요하겠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요. 예상 웃돈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또 예상할 수 있겠고요. 전월 대비 낮아진 임금 상승률은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낮아진 하향 수정된 신규 일자리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될 우려를 약간 감소할 수 있다. 듣기만은 애매모호한데 결국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좀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 FOMC 의장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결국 제롬 파월 의장도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해석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처음에는 반등 출발했지만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한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고요. 결국 주간 단위를 보면 S&P도 소폭 하락대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소폭 반등한 후에 안정세를 보여줬고요. 미국 달러는 하락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즉 금융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도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금값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다시 핫해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한때 사상 처음으로 7만 대를 터치했다가 다시 6만 7천 달러에 미치거든요. 지금 이 시간 현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들은 리얼타임으로 24시간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69,5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7만 달러를 돌파할 기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용 보고서는 좀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나올 CPI 발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누적 주식의 급락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1,000달러 고지를 앞두고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변동성을 봤을 때 7년 만에 가장 변동성이 컸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월 내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계속 오를 수는 없죠. 지금의 하락 이제 조정의 좀 시작이냐 아니면 매수의 기회냐 아직은 분분합니다. 월가에서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주식, 항우지역 당사 같은 주식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 올라가는 것은 저축예금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상당히 언제라도 위험한 자산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주식의 범죄에는 엔비디아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것이라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성실남 그래갖고 테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2021년에 보면 모든 사람이 테슬라만 외쳤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만 외쳤는데 지나고 나면 주식은 결국은 조정도 보이고 결국 가격 조정도 보이고 기한 조정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 점은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닥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시작하고 나서 바로 5%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로 보면 마이너스 5.7%.
하루에 5% 이상 상승해서 5% 이상 하락으로 고점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10%포인트가 움직였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7년 만입니다. 2017년 6월 8일 날이요. 당시 5.4%가 상승했었다가 결국 종가로는 마이너스 6.5% 하락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 최대폭의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루 하락폭은 2023년 5월 31일 날 마이너스 5.7%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 최대가 나왔습니다.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주증권은요. 지난주에 850주에서 특히 목요일 날이요. 1,000달러를 올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들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단기간에 큰 폭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라는 표현, 영어로 정확하게 직역한 피로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내일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설명드렸는데요. 12개월 전에만 보면 이 주식의 PR이 51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29.6배, 30배가 안 나옵니다.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400~500% 올라갔지만 실제로 PR, 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보면 지금은 주가 쉽게 얘기하면 PR은 30배, 즉 작년 대비 가치 기준으로 보면 30~40%가 오히려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식은 늘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은 주가가 계속 상승한 추세를 보였던 이유가 되겠고 이 요인은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과 오늘 현재 오늘 밤과 전혀 변하지 않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익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당 이익의 추이 먼저 보시겠고요. 그 다음은 주당 전체적인 매출 추이인데요. 이게 거의 직선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이후에도요. 최소 20곳의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미국은 늘 그렇지만 사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팔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직 팔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한 곳이 내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늘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겠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매매가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겁나고 그러신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직 급소수부터 조금씩 한 주, 두 주 사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나 AI에 관련된 투자는 제2의 엔비디아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0.1주라도 시작하는 게 맞겠고요. 이 순위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엔비디아와 AI와 관련된 ETF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것은 SMH라고 해서요.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SMH. 지금 엔비디아 비중이 27% 정도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도 설명 나왔던 TSMC가 9.6%, AMD가 6% 정도 차지합니다. 다음은 BOTZ, 보츠란 ETF입니다. 이것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좀 더 특화된 ETF가 되겠는데요. 미래에셋에서 오너를 갖고 있죠. 글로벌 엑셋에 운영하는 ETF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SMC 뭐 등등 파나까지 해서 전 세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순위는 엔비디아 그 자체 2순위는 엔비디아가 포함된 ETF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 사이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모멘텀 회소는 없고요. 과매수 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평가를 내줬습니다. 엔비디아 1년 전에 퍼가 51배, 지금은 29.6배. 주가는 올랐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한 주라도 시작을 하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제2의 엔비디아 다음 소식은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함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땡땡땡땡은 AI의 메시다. 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종목 이름인데요. 최근에 미군과 그 신규 계약 소식도 있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있는데 AI의 메시다. 제2의 엔비디아 그 정도의 평가입니까? 네, 그 엔비디아를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테슬라라고 하는데요. 또 알게 모르게 S&P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흔히 얘기해서 그 아래쪽의 주식 중에서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매매를 많이 하는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팔란티어라고 아마 통계적으로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소위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된 거 그리고 정보기관 그리고 무기, 첨단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로 많이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최근에 이 회사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최근에 소위 미국과 미국 아미어한 거, 육군과는 타이탄 프로젝트를 위한 그 계약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소위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6달러에서 30달러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30에서 35달러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시 좋아하시는 워낙 많으실 텐데 이 얘기는 작년 6월에 한 얘기입니다. 작년 6월에 댄 아이버스가 팔레안티아는 AI 세상의 메시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위라고 얘기했던 바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팔레안티아는 업계 최고의 속도로 고객이 제품을 구성하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또 운영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척하고 안내하는 소위 AI 플랫폼의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작가 공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짐 크레이머가 지난 2월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스트롱 바이 얘기하면서 표현도 바이 사고 또 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월가의 전체적인 평균 의견은 보수적 시각이 유사합니다. 흑자 전환을 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도 분명하겠습니다. 두 군데 올해 투자기를 상향시킨 것, 매도에서 중립으로 올린 것 정도가 그나마 위안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이 여전히 16달러 수준으로 지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이라는 의견은 월가의 실제 의견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스트코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멤버십 가격 동결이라는 분석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 주가가 주말 사이에 7% 급락했습니다. 자, 코스트코는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마트인데요. 이번에 멤버십 동결로 앞으로의 주가 방향 어떨까요? 네, 멤버십 가격 인상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40년 동안 CF를 했던 이번에 임원이 그만두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여태까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한 고객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서 멤버십 가격 인상은 지금 매년 5년 정도만 한 번 했는데 지금 7년째에 들어서 있거든요. 다음번에 3월 15일부터 부임할 CFO가 결정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다 좋았는데 매출이 약간 부족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비의 인상이 연회비 인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인상이 기대했던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7% 떨어졌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월가 애널리스트라든가 투자자가 일부 실망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뭐 분명한데요. 월가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최소 7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런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실망감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항영의 월가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